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원래 제가 보통 저녁쯤에 이렇게 뉴스나 아니면은 소식들, 정보들 올리는데, 오늘은 어젯밤에 급하게 또 박원순 시장 발표가 나서, 어, 빨리 준비를 좀 해서 여러분들 올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전면 개발 보류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게 올랐고, 일단 저번 주만 해도 엄청난 분위기를 체감을 했거든요. 엄청난 분위기였고, 매수를 못해서 동동 굴르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가와 어떻게 보면은 반대 입장으로 박원순 시장이 뭐 강북 개발에 대한 얘기랑 뭐 여의도 용산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쏙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영등포랑 용산의 집값이 특히나 많이 올랐거든요. 영등포니까 여의도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뒤에 뭐 당산, 뭐 신길 뭐 할 것 없이 그 주변까지 가격대가 다 올랐고요.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8억 하던 게 13억, 14억까지 가고 뭐 더블 치는 현상까지 이루어지고, 그나마도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집값 상승기에 박원순 시장이 기름을 부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백기를 든 겁니다. 뭐 한 달 만에, 겨우 한 달 만에 전면 보류 발표를 했고요. 서울시하고 협력을 해서 개발은 나중에 하겠다, 집값 안정된 후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제 영등포하고 용산의 집값이 급등을 했고, 서울시 전역 집값의 상승세 도화선을 짚혔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론, 박원순 시장이 뒤늦게 개발 보류를 발표했다. 뭐 뒤늦게라고 보기는 어렵죠. 한 달 뒤에 이 심상치 않고, 저번 주랑 저저번 주가 특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게 심각하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발표를 한 거고, 일련의 이제 전문가들은 이 개발 보류가 장기적인 집값 안정세에 큰 도움이 안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기적인 집값 안정세에는 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 플러스에서 정부 정책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 그리고 금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를 보이는 거에 따라서 집값이 안정이 될지 말지가 결정이 되겠죠. 일단 이 도표에서 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발언 이후에 아파트 값 보면은 7월 2일부터 해서 나오는데, 이날이 기점이거든요.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쭉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저저번 주랑 저번 주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그래프상에서도 저저번 주랑 저번 주가 좀 많이 오른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고, 호가 비싸게 내놓은 게 이제 팔리고 있으니까. 네. 자, 박원순 시장이 26일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 발표와 추진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한 것은 최근 급등한 서울 집값 때문이다. 박 시장의 개발 관련 발언 이후에 용산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도 호가죠. 호가잡이. 이게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울 전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붙자 뒤늦게 시장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너무 오르니까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지금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여의도와 용산 일대 개발 이후 집값은 2배 껑충. 이 보면은 영등포의 일부 지역, 이 여의도 지역하고 뭐 여의도 주변 지역, 그리고 용산구는 워낙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오른 거고요. 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집값이 오른 것이다. 개발 뭐 마스터 플랜 보면은 집어넣고 올리고 엄청난 호재죠.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물건 사놔야겠다. 서울도 가격대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심리로 인해서 이제 용산 오름폭이 다른 지역보다는 거의 뭐 2배 이상 커졌다. 그리고 3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와 인접해 있는 지역도 가격대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영등포 인접해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일단 양천구랑, 그리고 하단에 있는 그 영등포구 자체의 하단 부위, 그리고 동작구, 이 정도가 되겠는데, 여기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흑석동, 그리고 상도동 이런 데 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외에 이제 그 용산의 그 마스터 플랜 말고도 박원순 시장이 이제 강북 개발 그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 네 개 또 경전철 추진이랑 뭐 옥탑방 살다 나오셔가지고 강북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강북구, 중랑구, 도봉구는 진짜 안 오르기로 유명한 지역인데 도봉구까지 가격이 다 올랐어요. 이 강북 개발 발언 때문에.
경전철 4개.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이 가격이 오르면은 무슨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집도 보지 않고 계약하시는 분 많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 파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그렇게 되는 경우 케이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어, 배상을 하고 해지하는 분이면 양반인데, 처음 쏜 계약금 안 돌려줍니다. 그 배액 배상 안 하고 그냥 받은 돈만 주고 계약 해지하겠다고 배째라는 분 상당히 많거든요. 어차피 법정 싸움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분 많아요. 양아치들 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4월 다주택자 중과 이후에 집주인, 그러니까 매도자는 여전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고, 매수자는 지금 투자자들은 이미 다 사놨어요. 지방에 계신 분도 다 사놨고, 지금 매수를 동동 구르는 분은 제가 전화 받는 분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전세 살다가 아니면 임차 살다가, 아, 이거 좀 더 늦으면 서울에 집을 못 사겠구나. 아니면 내가 뭐 과천, 뭐 안양, 어디든 집을 못 사겠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사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 발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이렇게 집값 급등 현상이 빚어지는 상황에 우리 시장님도 결국 한 달 만에 개발 보류로 입장을 바꾸고 물러선 거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제 여의도 용산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동을 계속 걸었는데 계속 싸웠죠. 근데 이제 둘이 같이 협력해서 가겠다로 바뀐 겁니다. 지금 이래 그 여의도하고 용산 마스터 플랜 추진 보류와 더불어서 이 주택 시장 가격 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내세웠는데, 보시면은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추진 보류가 첫 번째 카드고, 이 공적 임대 주택 24만 호 정도 공급을 하는 그게 발표가 됐고요. 빈집 청가구 매입해서 사천 가구로 공급한다. 그리고 공시 가격 현실화 위해 정부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이제 그 공시 가격을 지금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놓겠다. 그리고 부동산 상황에 점검반 설치. 이 내용 여러분들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어때요?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걸로? 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실제적인 그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임대주택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그것도 24만 호, 뭐, 진짜 적은 비율이거든요. 24만 호밖에 안 되고. 그리고 옛날에 노태우 정권 할 때 200만 호 공급해서 집값 잡았거든요. 근데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그리고 청가구 매입해서 사천가구 공급. 이거는 뭐 기사 내용에 나올 만한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 카드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 베스트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그 공시가격 현실화 한다고 해서 이 지금 집을 사는 행위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잡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다 보면은 개발 보류하고 장기적인 집값 앙세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정부의 그 엇박자로 인해서 시장에 혼선만 가중했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기름을 부은 겁니다. 이게 쉽게 오르는 거는 어렵게 오르는데, 이게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큰 계기가 있지 않은 이상은 가격이 떨어지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놓은 사람이 버티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만 부어서 가격만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개발 보류죠. 개발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개발 보류입니다. 우리 재건축 연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40년으로 늘어난 한들 하는 건 하는 거잖아요. 연한이 끝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격을 뭐 보류한다고 해서 가격을 그 바로 꺾을 수 있는 그런 악재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보류는 그 개발은 하는데 좀 나중에 하겠다 이 말이니까, 뭐 집값을 바로 이렇게 폭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절대 되지 않는다. 개발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하락 요건이 될 수 있어요. 악재죠. 근데 요거는 뭐 보류 정도니까, 지금 거기다가 이제 서울 집값 많이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보류하는 거잖아요. 개발 관련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한데, 당초 예정했던 계획을 미룰 경우에 불신을 더 키울 수 있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만 잔뜩 불어넣었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보류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 매수하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시장 참여자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보류가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서울 전역의 집값이 들썩이는 것은 자꾸 수요만 억제하려는 정부 규제에 대해서 비롯됐다. 지금 수요만 억제하고 공급이 나오진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급 오히려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균형한 상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아니라 호가에 그 나오는 매물 가뭄 상태에서 매물 나오는 것마다 그 사는 아주 소수의 인원들 때문에 이제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각종 규제 여파로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최근 매매에 나서는 수요자들은 개발 계획 보류만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서울 전체의 지금 가격 상승이거든요. 지금 용산하고 여의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의도하고 용산 마스터 플랜 나오기 전에도 이미 서울은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고, 용산 마스터 플랜은 그 기름을 붓는, 그러니까 지금 불이 이미 타고 있는데 기름만 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집값을 크게 올려놓는 그 도움을 주는 어시스트 정도는 했다. 근데 서울의 전체적인 가격대를 이걸 보류한다고 해서 낮출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반기까지는 이 부동산 가격대는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없으니까 이 공급 물량을 해결해 주면은 이게 쉬운 문제로 될 수 있다니까요. 공급 부분 해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금리를 단계적 상승하는 거. 이 두 가지면은 집값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 쉽게 올릴 수 없는 게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으니까 쉽게 올릴 수는 없죠. 뭐 일각에서는 금리가 4%, 5% 올려도 집값 못 잡는다, 더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그건 참 어떻게 보면 멍청한 소리죠.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거래량이 동반한 상승이 아니라 지금 일시적으로 매물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5%, 6% 올라가잖아요. 그럼 경제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돌고 있는 부동산에 있는 돈들이 거짓말처럼 쏙 들어갑니다. 은행으로 쏙 들어가요. 이 금리가 올라가면. 예. 그 임계치를 저는 거의 이제 3% 정도로 봅니다. 기준금리가 2% 후반대 정도만 가도, 뭐 2% 후반대만으로 가도 이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돈이 돌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 공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서울 안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뭐 양도세 중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집이 나올 수 있는,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질 않고 있어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좀 어, 공급을 풀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준비를 해야지, 이 수요 억제 정책으로 계속 세금 올리는 거죠. 세금 올리고 갖고 있으면 너네 보유세 엄청 물린다, 뭐 이런 거로는 뭐 10년 지나가야 뭐 잡을라나? 예, 집값이 올라가면 그거 씹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류책으로 인해서, 오늘 제목을 제가 좀 자극적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이 발표를 전면 보류를 해서 서울 집값이 폭락하냐 이렇게 잡았는데, 뭐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하락이 아니라 그냥 집값, 여의도하고 용산은 뭐 그냥 지금 상태에서 약간 강보합 정도 유지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물건 나오면 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서울 전역에 이야기를 나누면은 서울 전역은 상승세 유지, 뭐 이 정도로 저는 풀이를 하겠습니다. 폭락 얘기는 전혀 뭐 폭락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박원순 시장의 보류와 함께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책으로 나왔던 이 5가지 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뭐 터무니가 없습니다. 뭐 임대주택 24만 호, 빈집, 그리고 서울의 빈집 이 1000가구 매입해서 4000가구로 공급. 답답하죠. 공시가격 현실화 요거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뭐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원순 시장의 그 서울 집값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보류, 개발 보류 정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어,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정리는요, 이 보류에도 서울시의 가격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서울 가격대를 낮출 수 있는 건 공급과 그리고 금리 인상 이 두 가지의 키워드 밖에는 없다. 나머지는 일시적인 뭐 강보합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 이외에는 뭐 이 상승을 하락으로 돌릴 수 있는 전환 계기는 절대 될 수 없다는 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영상들 나오니까 재밌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다시 시청해 주시고 가운데에 구독하기 버튼 롤스로이스 있으니까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